사이버스페이스님, 티몽님 국문학과에서 증권사 가게 된 썰 풀어주실 수 있나요? 풀어드릴 수 있죠. 네. 자, 제 쩌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앉아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소설 쓰는 얘기 다 할 건 아니고, 소설 쓰면서 100일장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국문학과로 가서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런 그 소설을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고 저렇게 사는 거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세상은 이런 모습이고, 즉 개연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너무 개연성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작성하는, 소설을 창작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상을 잘 이해해야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읽을 만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 있을 법하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읽을 만한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도달하게 되는 종착점은 아니겠지만, 제가 종착점을 가본 사람은 아니니까, 생각이 뭐냐면은, 도달하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뭔가 이 세상이 굴러가는 모습을,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굴러간다라는 것을 또 구조적으로 남들이 들어도 납득할 만큼 내가 마치 엑스레이를 찍은 것처럼, 세상에 엑스레이를 찍은 것처럼 알고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그게 한 1학년 말 정도 됐을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말, 그 정도. 그러니까 국문학에서 시험 성적을 받고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진짜 내가 글을 쓰고 이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 뇌구조, 내 뇌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문학은 이래야 된다라는 이론 말고, 내가 글로 쏟아내기 위한 이 진짜 세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도달을 합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저는 나름 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작 나라는 일개 단 한 명의 인간이 이 세상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모습을 다 고작 한 인간이, 천재도 아니고 여태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나는 평범한 사람이 그걸 다 이해하겠냐? 세계 유수의 석학들도 단 한 분야만을 붙잡고 연구하고 박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들 중에 발현되는 단 몇 명의 천재도 자신의 분야에서 천재인 건데 되겠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아.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에 대해서는 잘 이해해야겠다. 사람에 대해서. 근데 사람으로만 놓고 봐도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고 사회학이 있고 정치학이 있고, 경영에도 인사 관련된 거 있고, 인체에 관련된 것도 따로 있고 많잖아요. 사람으로 국한을 지어도, 세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국한을 지어도 그걸 제가 다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대체 내가 소설로 쓰기 위한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거를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열심히 했어요. 소설을 쓰면서. 그러다가 이제 도달하게 된 계기가, 그때 당시 이제 고전 문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고전 문학에 제가 지금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엽전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그 교과서에도 있는 거예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제목이. 엽전을 주인공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소설이 결국 제목은 그렇다 치고, 그 소설이 갖는 의의는 뭐냐면, 돈의 입장인 것처럼 돈을 의인화해서, 이 화폐를 의인화해서 이 세상의 사람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요. 우리가 국어 지문 풀듯이 이 글의 의의를 풀자면.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다. 내가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욕심을 부려서 내가 진짜 사람의 본질을 꿰뚫고 싶으면, 자, 가만 생각해보자. 제이키님 공방전인가? 맞습니다. 네, 정확해요. 감사해요. 맞습니다. 제가 자소서에도 썼어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는, 세상을 흘러가는 걸 이해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요즘에 뭘 좋아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흘러간다는 걸 이해하는 거는, 예전엔 이랬는데 요즘엔 이렇다라는 건, 예전에 사람이 이런 걸 좋아했는데 요즘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할 거랑 그때 당시 생각을 안 했을 거고. 정말 잘 쉽게 집계되는 곳이 존재하잖아요. 소비. 사람은 거짓말을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고 소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소비를 줄여요. 돈을 사용하는 곳은 소비가 늘고, 돈을 안 사용하는 것은 소비가 줄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돈을 투자해서라도, 내 남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관심 있는 곳이 있고, 내 남은 돈을 빼서라도 거긴 관심이 떨어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보면 내가 이 시대의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시대 사람들은 어디 소비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다는 데 도달을 한 거예요.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2학년 때 경제학과 복수 전공을 신청을 합니다. 사이버 스페이스 및 세상이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소비. 맞아요. 그렇게 간 거예요. 공방전 읽고 나서. 그래서 경제학과를 이제 복수 전공을 신청을 하고, 그때 당시 제가 학점이 좋았기 때문에 경제학과 복수 전공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미시경제학을 듣는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제학과 복수 전공을 같이 하면서 경제학을 듣기 시작했고, 경제학을 듣다 보니까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배우잖아요. 이론적으로 투자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2단계에 도달한 거예요. 소비를 넘어서서 주식이라는 거는, 투자 시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저걸 좋아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돈을 넣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입이나 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즉 실체화된 행동만 보게 된 거예요. 입은 누구든 털잖아요. 난 저게 잘 될 것 같아 라는 말은 누구나 털지만, 자기 돈을 들여서 스타트업을 하거나 자기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은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란 예상까지 하고 저기에 돈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주식시장을 보면 사람들이 미래에 이럴 것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걸 알 수 있겠네. 내가 소설을 쓸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복수 전공은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미리 들어보느라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 미시경제학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학교 4학년 때는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학원단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십자인대도 나갔습니다. 하다가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증권사를 취업을 해야겠다. 한 군데만 노렸어요. 증권사만 노렸어요. 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주식시장, 투자시장이 움직이는, 돈 움직이는 거 보러 간 거니까. 사람들이 말로 터는 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약간 저 실제로 보신 분들 중에 이런 쪽 얘기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말로만 터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보다 재밌게 들어요. 그냥 재밌게 듣고 그냥 웃어 넘겨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무 책임도 안 지거든요, 말은. 근데 어쨌든 투자시장은 자기들이 클릭 한 번이든 뭘로든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돈만큼은 어쨌든 책임감을 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업이면 더하고. 물론 그전에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걸로 면접 연습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요건 얘기했죠. 그래서 증권사에 취업을 했는데, 증권사 취업을 하면서도 당연히 다른 직무 노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가 제 돈으로 사람들 만나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어가지고 무조건 프라이빗 뱅커만 노렸어요. 프라이빗 뱅커나 운용. 근데 운용은 보통 신입 안 뽑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뱅커를 먼저 노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증권사 가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소설 쓰는 것보다 이거 자체, 이 예상 시장이라는 곳에서 내 예상이 얼마나 먹히는지, 내가 그리는 미래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내 돈 들여가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 돈 들여가면서 몸을 담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업에서 굴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게 봐주신 분이 계셔서 최종적으로는 전략기획팀 갔습니다. 전략기획팀, 증권사 전략기획팀 나왔고, 근데 또 제 자부심이잖아요. 나름 나는 세상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가 아니라, 저는 오로지 그거예요. 제 꿈은 그거예요. 저는 세상의 흐름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말대로 간다가 아니라 나는 세상을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저는 전략기획팀에서 일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미래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제 자신이. 남들이 웃긴 게 아니고 제 자신이. 남들 평가할 것도 없고.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16년 9월에 첫 등록된, 그러니까 제일 처음 등록은 4월이죠. 4월엔 당연히 금융시장 관련된 걸 등록하고, 그 다음에 2016년 9월이 이제 블록체인이었죠. 아니, 미래를 본다라고 얘기할 거면 그런 정도까지는 얘기할 줄 알아야지만, 이런 거고, 지금도 로봇이랑 자동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그런 욕심으로 계속 움직여왔어요. 나는 어떤 이런 흐름을 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흐름을 보는 사람. 물이 굽이쳐 흐르는데 이렇게 굽이쳐 흐르면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만큼의 책임감을 남한테 얘기하지만 말고 니도 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9시 방송 시작인데 8시 50분까지 지금 내일 우리 스타트업 미팅 준비 관련 미팅 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온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퇴사를 했고, 퇴사하면서 코인 투자랑 블록체인 관련돼서 진행을 했던 게 좀 잘 돼서 책도 내고, 지금 저서로 등록돼 있죠. 그 정보문화에서 내주신 책도 등록이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2016년에 등록된 건데
2017년부터 18년까지 엄청 잘 나왔죠. 그래서 그 관련된 업무들 추가적으로 하고 이번에 현대 C&R 측에서 진행하자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촬영해서 기업용 디지털 인재 8가지 기본 지식인가? 그것도 이번에 런칭돼서 그 기업용이라고 주고 그 하이인재원이라고 현대 C&R에서 그 인사교육 쪽 강의 만드는 곳에서 이번에 나왔어요. 강의가 기업용 강의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제1대기는 이렇게 됩니다. 제이켄이 그런 생각을 2학년 때 하셨다는 게 대단하시네요 진짜. 아니요, 근데 제가 소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중2병의 극치였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그랬어요. 그냥 소설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해해줘야 되지 않나. 소주 마시면서 있지 않아요? 예술가들 그 모습?